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은요. 차세대 AI 반도체, 그중에서도 핵심인 메모리 기술 경쟁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내용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특히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는 첨단 패키징 기술, 이게 지금 어떻게 시장 판도를 흔들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또 우리에게,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좀 깊이 파고 들어보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좀 복잡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야기죠. 그렇죠. 기술 용어가 좀 나오더라도 저희가 핵심만 딱딱 짚어드릴 테니까요. 너무 걱정 마시고.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우선 이 하이브리드 본딩, 이게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다들 주목하는 걸까요? 저도 자료 보면서 좀 찾아봤는데 쉽게 말하면 칩이랑 칩 사이에 원래는 동그란 볼 같은 걸 썼잖아요. 네, 땜납볼, 그러니까 솔더볼이나 범프라고 부르는 것들이죠. 네, 그거 없이 그냥 구리배선을 직접 착 붙여버리는 기술 맞나요? 정확합니다. 비유하자면 레고 블록 쌓을 때 툭 튀어나온 부분 없이 그냥 매끈한 면끼리 바로 붙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아, 매끈하게 바로 붙인다. 그게 핵심이군요. 네, 그 매끈하게 바로 쌓는다는 점 때문에 엄청난 장점들이 생겨나는 거죠. 중간에 볼이나 범프 같은 연결부가 없으니까 칩 자체를 훨씬 더 얇게 만들 수 있고요. 얇게요? 네, 덕분에 같은 면적, 같은 공간에 훨씬 더 많은 칩을 그야말로 고층 빌딩처럼 쌓아 올릴 수가 있게 됩니다. 아하, 그래서 자료에도 나왔던 것처럼 뭐 16단, 20단 HBM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군요. 낸드 플래시는 400단 이상? 와. 맞습니다. 그런 초고층 메모리를 구현하려면 이 하이브리드 본딩이 거의 필수적이라고 봐야죠. 근데 단순히 높이만 쌓는 게 아니고요. 아, 또 있나요? 그럼요. 칩과 칩 사이의 신호 경로가 극단적으로 짧아집니다. 볼을 거쳐가는 게 아니라 직접 연결되니까요. 그러니까 데이터 전송 속도는 훨씬 빨라지고 신호 손실이나 지연은 줄어들죠. 속도 향상 중요하죠. 그리고 열 문제. 칩을 많이 쌓으면 열이 많이 발생하는데 구리를 직접 연결하면 열이 빠져나가는 길, 그러니까 열 방출 경로가 더 확보돼서 냉각에도 유리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생산 수율, 그러니까 불량률을 줄일 가능성도 있고요. 와, 장점이 정말 많네요. 작고 빠르고 효율적이고 열도 잘 빼고. 그렇죠. 결국에는 더 작으면서도 성능은 훨씬 뛰어난, 그러면서 전력 소모는 줄이는 그런 차세대 고성능 메모리를 만드는 핵심 열쇠가 바로 이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인 셈입니다. 이게 그럼 경제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단순히 기술이 좋아진다, 이걸 넘어서요? 아,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일단 집적도가 높아지잖아요. 같은 웨이퍼에서 더 많은 용량의 칩을 만들 수 있게 되니까 단위 용량당 생산 비용을 낮출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물론 초기 기술 도입 비용은 들겠지만요. 비용 효율성.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게 결국 AI 시대의 컴퓨팅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경쟁력이 된다는 겁니다. AI 모델이 점점 커지고 복잡해지면서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해야 하는데 여기서 메모리 성능이 병목 현상을 일으키거든요. 아, 메모리가 발목을 잡는군요. 네. 그래서 이 하이브리드 본딩 기반의 고성능 메모리는 AI 서버나 온디바이스 AI 기기의 성능을 극대화하는 데 필수적이고 이걸 누가 먼저 잘 만드느냐가 시장의 주도권을 결정하게 되는 거죠. 기술 경쟁력이 곧 경제적 가치, 시장 지배력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야, 그런데 말이죠. 이 중요한 기술의 특허 경쟁을 보니까 좀 의외의 결과가 있더라고요. 저희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YMTC가 이 하이브리드 본딩 관련 특허에서 꽤 앞서 나가고 있다는 건데요. 네, 그 부분이 상당히 흥미로우면서도 우리 기업들에게는 좀 신경 쓰이는 부분이죠. 2017년부터 올해 1월까지 공개된 관련 특허 패밀리 건수를 보니까 YMTC가 119건, 근데 삼성전자가 83건, SK하이닉스는 11건이더라고요. 이 격차, 이거 생각보다 큰데요? 네, 숫자만 보면 그렇죠. 근데 이게 단순히 숫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YMTC는 이미 4년 전부터 엑스테킹이라는 자체 기술 브랜드를 내걸고 하이브리드 본딩 기반의 낸드 플래시를 양산해 왔어요. 엑스테킹이요? 아, 그게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이었군요. 네, YMTC의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 브랜드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특허만 쌓아둔 게 아니라 실제 제품에 적용해서 양산 경험까지 축적해 왔다는 거죠. 그리고 특허 내용을 좀 더 깊게 들여다보면요. 네. 낸드 플래시뿐만 아니라 D램, S램 같은 다른 종류의 메모리 설계에도 적용할 수 있는 특허들, 심지어는 로직 칩이랑 메모리 칩을 같이 쌓는 이종 집적 기술, 그리고 관련 제조 공정이나 장비에 대한 특허까지
아주 광범위하게 확보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철저하게 준비했네요. 거의 그물망처럼 쳐놨다고 봐야 하나요? 그렇죠. 이건 단순히 기술 개발의 성과를 넘어서 미래 시장을 염두에 둔 굉장히 전략적인 포석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게 앞으로 어떻게 작용할 수 있냐면요. 네, 어떻게 될까요? 첫째로는 당연히 기술 로열티 수입입니다. 다른 기업들이 YMTC의 특화를 피하기 어렵다면 라이센스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죠. 실제로 삼성전자가 차세대 낸드에 이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 YMTC와 라이센스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까지 들려오잖아요. 아, 그 얘기가 있었죠. 그게 사실이라면 YNTC 특허의 힘이 상당하다는 증거겠네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술 표준 경쟁이나 시장 협상에서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기술 안 쓸 거야? 그럼 대안 있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이야, 그럼 우리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한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 떨어진 거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 기업들에게는 두 가지 과제가 시급해진 겁니다. 하나는 연구개발 속도를 더 높여서 YMTC의 특허를 회피할 수 있는 독자적인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을 확보하거나 아니면 더 뛰어난 차세대 기술을 개발하는 것. 기술 개발 가속화, 네. 다른 하나는 현실적으로 YMTC 특허를 완전히 피하기 어렵다면 어떻게 유리한 조건으로 라이센스 협상을 할 것인가 혹은 다른 형태의 기술 제휴나 협력 방안을 모색할 것인가 하는 전략적인 고민이 필요한 거죠.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니 특히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좀 조급해질 수도 있겠어요. 최근에 HBM, 그러니까 고대역폭 메모리 시장에서 HBM3, 8단, 12단 제품 승인 경쟁에서 마이크론 같은 경쟁사에게 좀 뒤처졌다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작년 HBM 시장 점유율도 SK하이닉스에 이어서 2위였는데 자칫하면 여기서 더 밀릴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삼성 내부에서도 상당히 클 겁니다. HBM 시장은 지금 AI 때문에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여기서 밀리면 안 되죠. 그럼 삼성은 어떤 카드를 준비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삼성이 꺼내든 카드가 바로 차세대 HBM, HBM4입니다. 여기서 기술적인 도약을 통해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보겠다는 전략인 거죠. HBM4에서 승부수를 던진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자료에 따르면 일단 기반이 되는 D램부터 경쟁사보다 앞선다고 평가받는 10나노급 6세대 D램, 이걸 기반으로 HBM4를 개발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업계 최초로 HBM 제품에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을 전면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아, HBM의 하이브리드 본딩을요? 업계 최초로? 굉장히 야심찬 목표네요. 그렇죠. HBM은 D램 칩을 여러 개 수직으로 쌓는 건데 이걸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구현하겠다는 거죠. 이걸 위해서 삼성의 장비자 회사인 세메스와의 협력도 굉장히 강화하고 있다고 하고요. 세메스요. 아, 장비까지 직접 챙기겠다. 네, 이건 단순히 경쟁사를 따라잡는 수준을 넘었어. 다시 한번 기술 초격차를 확보하겠다는 삼성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승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만약 성공한다면 정말 HBM 시장 판도를 다시 한번 뒤흔들 수 있겠는데요. 그럼요. 성공한다면 HBM 성능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면서 메모리 시장 전체의 리더십을 다시 공고히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역시 난관이 있겠죠. 당연합니다. 하이브리드 본딩은 아직 HBM 양산에 적용된 적이 없는 새로운 기술이잖아요. 이걸 대량으로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수율 확보, 이게 가장 큰 숙제입니다.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불량품이 많이 나오면 소용이 없으니까요. 아, 수율. 역시 반도체는 수율이군요. 네. 그리고 양산 안정화까지 가려면 시간과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 거고요. 만약 여기서 차질이 생기면 그 리스크 역시 상당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과감한 도전이죠. 그럼 현재 HBM 시장의 선두 주자인 SK하이닉스는 어떤 상황일까요? SK하이닉스도 당연히 이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 확보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물론입니다. SK하이닉스 역시 HBM4 이후 세대를 위해서는 하이브리드 본딩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을 겁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요. 그런데 최근에 좀 흥미로운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SK하이닉스가 오랜 기간 협력해왔던 장비 업체 한미반도체와 좀 관계가 삐걱거린다는 그런 얘기가 있던데요. 아, 네. 그 소식이 업계에서는 꽤 주목을 받았죠. SK하이닉스가 HBM 생산에 필요한 핵심 장비 중 하나인 TC 본더, 이걸 공급하는 업체를 다변화하려고 하자
기존 주력 공급사였던 한미반도체 쪽에서 기술 인력을 철수시키는 등의 갈등이 표면화됐다는 내용이었죠. TC 본도요? 아까 하이브리드 본딩이랑은 다른 건가요? 네, 다릅니다. TC 본딩은 열과 압력을 가해서 칩을 붙이는 현재 HBM 생산에 주로 쓰이는 방식이고요. 하이브리드 본딩은 그 다음 세대 기술로 거론되는 거고요. 아하, 그렇군요. 그럼 왜 SK 하이닉스가 TC본도 공급처를 바꾸려고 하는 걸까요? 기존 방식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겁니다. 일단 당장 늘어나는 HBM 수요를 맞추려면 생산 능력을 계속 늘려야 하고요. 특히 12단 이상으로 점점 더 높이 쌓는 고단 HBM으로 가면서 기존 TC 본딩 방식만으로는 수요 관리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아, 높이 쌓을수록 TC 본딩은 좀 한계가 있다. 네, 칩을 더 높이 쌓으려면 더 정밀하게 정렬해야 하고 열이나 압력 때문에 칩이 휘거나 손상될 위험도 커지거든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수율이 잘 안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SK하이닉스가 하이브리드 본딩으로의 전환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면서 이 분야에서 기술력이 앞선다고 평가받는 다른 장비 업체들을 대안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업체라면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대표적으로 싱가포르의 ASMT나 국내 기업인 한화정밀기계 같은 것들이 거론되고 있죠. 특히 ASMT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 본딩 관련 장비 기술에서 상당히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ASMT, 한화정밀기계. 그럼 한미반도체와의 갈등은 단순히 두 회사 문제가 아니라 더 큰 그림에서 봐야 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건 표면적으로는 SK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 간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그 본질을 들여다보면 차세대 HBM 기술 전환기를 맞아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공급망 재편의 한 단면이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공급망 재편. 네. 어떤 기술을 선택하고 그 기술을 구현할 수 있는 고성능 장비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확보하느냐가 앞으로 HBM 시장에서의 리더십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요소가 될 거라는 거죠. 그럼 이 과정에서 SK 하이닉스가 고려해야 할 점은 뭘까요? 당연히 비용과 위험 부담이겠죠. 예를 들어 자료에서는 환화 장비가 기존 한미반도체 장비보다 더 비싸다는 언급도 있었거든요. 새로운 업체의 장비를 도입하면 기술 검증이나 안정화에 시간과 노력이 더 들 수도 있고요. 이런 비용과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면서 최적의 공급망을 구축할 것인가? 이게 SK하이닉스가 풀어야 할 핵심 과제가 될 겁니다. 와, 이렇게 쭉 정리해보니까요. 정말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는 이 기술 하나가 나비 효과처럼 메모리 반도체 산업 전체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네요. 그렇죠. 시작은 작은 기술 변화 같지만 그 영향은 정말 광범위합니다. 특허 경쟁부터 시작해서 각 기업들의 생존 전략, 앞으로의 기술 로드맵, 심지어는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파트너 기업과의 관계까지 모든 것이 지금 격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거대한 전환의 시기라고 할 수 있겠죠. 대한민국의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두 거인이 과연 이 거대한 기술 전환의 파도를 어떻게 지혜롭게 헤쳐나갈지 앞으로 정말 흥미진진하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이런 기업들의 치열한 기술 경쟁과 공급망의 변화는요, 결국 돌고 돌아서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AI 서비스나 스마트 기기의 성능, 그리고 가격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아, 결국 우리 소비자에게도 영향이 오는군요. 그럼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 저희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당신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신가요? 이 숨가쁘게 돌아가는 첨단 메모리 기술 경쟁의 최종 승자가 과연 누가 될지 그것도 중요하지만요. 그 승자가 누가 되던 간에 그 눈부신 기술 발전의 과실이 최종 소비자인 우리에게, 그러니까 당신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또 얼마나 빠르게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 기술 발전의 혜택이 우리에게 어떻게 얼마나 빨리 올 것인가?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한번 고민해 볼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